문제입니다. 자, 물질의 특성, 용해도입니다. 자, 일단 용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모르는 애들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녹는 물질을 뭐라 그래? 어떤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용질과 용매가 섞여서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섞인 균일한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되는 과정. 설탕은 물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녹는 물질이니까 용질이 됩니다. 자, 물은 녹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용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과 물이 섞여서 설탕물이 된 균일 혼합물은 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탕과 물이 혼합이 되는 과정, 섞이는 과정을 용해라고 합니다. 섞이는 현상. 자,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용액을. 자, 이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액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일정량의 용매, 즉 예를 들어서 물 100g 있어. 물 100g이 있는데 설탕을 이렇게 1g, 2g씩 쫙 넣는 거야. 넣었더니 설탕이 10g까지 녹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넣어도 얘가 녹지 않고 막 휘저어줘도 바닥에 가라앉는 거야. 자, 그렇게 우리가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얘가 포화된 거지. 자,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에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물 100g에 설탕을 1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만약에 9g만 넣었어. 그러면은 용질이 조금 적게 녹아있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양보다. 그래서 적게 녹아있기 때문에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용액은 아직 포화가 된 게 아니니까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이 있다. 자, 용해도의 정의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해도에서는요. 자,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고체 물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인지 지정을 해줘야 돼. 어떤 온도에서, 자, 용매 양도 지정을 해줘야 돼.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 용질의 그람수. 이것이 바로 용해도의 정의입니다. 자, 이 용해도는 단위는 없습니다. 선생님, 용매 100g에 소금이 염화나트륨이 뭐 60도에서 30g 녹았는데요. 그러면 용해도가 30g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용해도는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해도도 역시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매 100g에 자, 같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량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는 일단은 녹이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매가 물인지, 뭐 에탄올인지, 그쵸? 자,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요.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용질이 녹아 들어가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염화나트륨이냐, 염화칼륨이냐, 뭐 질산칼륨이냐, 뭐 황산물이냐, 질산나트륨이냐 보시면 다 각각 어때요? 60도에서 용해도가 다 다르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량이 물질마다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 용해도. 아까 뭐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용해도 증가하죠. 그쵸? 자,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고체의 경우는 용해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 보시면은 어떤 한 물질에 대한 용해도 곡선 하나만 표시를 한 거예요. 용해도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가 10g에 뭐 5g 녹았어. 그럼 이렇게 점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뭐 20도일 때 10도일 때 5g 녹았어. 20도일 때 뭐 7g 녹았어. 점을 다 찍는 거예요. 뭐 다 측정을 해가지고 점을 해당 온도에서 몇 g씩 녹는지 다 점을 찍어가지고
쫙 이어준 게 용해도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에 있으면은 최대로 녹은 상태니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포화 용액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 밑에 있는 요 영역이면은 포화 상태보다 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불포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용해도가 뭐 10이었어. 근데 내가 30도에 용매 100g에 막 20g을 넣었어. 그러면은 포화 상태를 넘어가지고 과포화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포화 상태는 이게 녹지 못하는데 어거지로 넣어준 거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얘가 녹지 않고 다시 바닥에 가라앉아 결정으로 석출이 됩니다.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과포화 상태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과포화 상태는 언급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으면 포화 상태고 해당 온도에서 요 점보다 아래 있으면은 불포화 상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 자, 요 그래프 가지고 이제 문제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애 있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애 있지만 어쨌든 올라간단 말이야. 어쨌든 올라간단 말이야. 그죠? 자,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자, 그렇지만 외부 압력에 따라서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압력,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높다라고 해서 고체가 용매에 더 잘 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외부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체는 또 달라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볼게요. 지난번에 고체 용해도 자, 요 부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고체 곡선상의 점 있죠. 고체 용해도 곡선상의 이 점.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그 온도에서의 뭐예요? 포화 상태가 되려면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어야 되느냐, 요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 상태인 거니까 포화 용액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그래프 보니까 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은 염화나트륨 같은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질산칼륨 같은 애도 있죠. 각자마다 해당 온도에서 어때요? 그 용해도 값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더군다나 기울기가 이렇게 질산칼륨처럼 크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온도 용해도 곡선에서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써주세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100도예요. 100도에서 용해도가 80이라고 칩시다. 용매 100g에 어떤 용질이 80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쳐요. 100도에서. 그런데 자, 만약에 40도에서 그 용질의 용해도 값은 2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도에 있는 이 포화 상태의 용액을 40도로 냉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몇 g밖에 못 녹아요? 80g 최대한 녹아 있었는데 20g밖에 못 녹죠? 그러면은 그 차이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자, 녹아 있었던 용질이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겠죠? 그쵸? 투명했던 용액 바닥에 녹지 못한 용질이 가라앉겠죠?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석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지 못한 용질이 60g의 용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석출이 되겠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도 변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에서 냉각을 만약에 시켰다. 그럼 이 차이만큼, 요만큼 차이만큼이 굉장히 많은 양이 석출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클수록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고요. 냉각을 시켰을 때 석출량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용매는 80도에서 지금 A점이 포화 상태인데요. A점에서 용해도가 120이에요. 자, 그러면은 A점에서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용해도의 정의는 용매 100g에 녹는 최대로 녹는 용질의 그람수죠? 용매 100g에 녹은 용질이 120g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총 용액의 질량은 일단은 220g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80도에서는 용질이 120g까지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용액을 우리가 20도로 냉각을 시켰다라고 합시다. 20도에서 용해도는 40이죠? 그러면은 얘는 용매가 100g일 때 용질이 40g까지밖에 못 녹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20g 중에서 40g밖에 못 녹으니까 요 차이만큼이 몇 g이죠? 80g이죠? 80g이 녹지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석출되겠죠.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은요, 용액을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용해도 값이 어떻게 돼요? 냉각시키니까 용해도 값이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이 녹아 있었던 용질이 녹지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떨어져요. 석출이 돼요. 석출되는 용질의 질량은 처음 높은 온도에서, 그쵸? 처음 온도에서 용질의 녹은 양 마이너스 나중에 냉각시킨 온도 있죠. 나중 온도에서 용질의 양, 요거를 빼주면은 석출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A에서 B로 냉각을 시켰을 때 A에서 B로 석출량 계산을 해주면은, 자, A에서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120g이고 그리고 B에서는 40g이니까 빼주면 80g이 석출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예제 문제를 보시면 80도에서 포화 용액 110g이 20도로 냉각을 했을 때 석출량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자, 우리 아까 A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A점에서 용해도의 정의가 뭐야? 용매 100g 기준이었죠? 용매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이 A점에서의 포화 용액이죠. 포화 용액의 질량이 아까 220g이라 그랬죠? 220g. 자, 근데 얘는 지금 포화 용액이 110g이라고 합니다. 110g이에요. 그러면은 용매 100g 기준으로 했을 때의 딱 절반이죠. 2분의 1배 절반 용액인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용매가 100g이 아니라 50g이란 얘기고, 여기 녹아있는 용질은 몇 g이야? 지금 120g이 아니라 지금 60g, 절반이 녹아가지고 용액의 질량이 110g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절반에 해당하는 포화 용액인데, 지금 포화 용액이 220g일 때 석출량이 80g이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지금요. 포화 용액이 220g, 전체 질량이 220g일 때 석출량이 80g이야. 석출량이 80g이야. 근데 얘는 절반 용액이잖아. 자, 그러면은 절반 용액 110g일 때, 자, 이 포화 용액이 110g이 됐을 때 석출량을 X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시겠죠. 그쵸? 220g일 때 80g 석출됐으면 110g일 땐 얼마만큼 석출되느냐 라는 거죠. X가 40g이 나오겠죠. 절반 용액이니까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이따가 예제 문제 다시 풀어볼 거고요. 포화 용액을 그럼 만드는 방법. A점은 이 그래프상에 있지 않은 점이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예요. 얘는 지금요. A점은 불포화 상태인데 얘를 갖다가 이 그래프상에 올려놓으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첫 번째로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려면은 해당 온도에서 용질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면 되겠죠. 불포화 상태에서 용질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게 되면은 포화점에 도달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점에서 온도를 낮추어서 냉각을 시켜주면은 어떻게 돼? 용질을 더 넣어주지 않고 냉각을 시키면은 포화점에 도달을 하겠다. 자, 제호.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앞에까지는 고체의 용해도를 공부를 한 거고, 이번에는 기체의 용해도를 공부를 해볼게요.
기체도 용매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기체가 물에 녹은 탄산음료가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그쵸? 탄산음료는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기체를 녹인 거잖아요. 물론 단맛이 나는 여러 뭐 설탕이라든지 여러 뭐 향료를 첨가했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용해도, 기체가 액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거. 자, 그때 중요한 거. 고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온도가 높을수록 어땠어요? 용해도가 증가했잖아요, 선생님. 기체는 어떠냐면은요. 자, 기체의 용해도는 고체랑은 다르게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고요.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기체의 분자 운동이 어떻게 돼? 녹아있는 기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용매에 기체가 녹아있다라고 할 때 기체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기체 분자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용해도가 고체랑은 다르게 오히려 용해도가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면은,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높아지면은요. 자,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 기체를 외부 압력이 눌러주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못 나오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더 잘 여기에 기체들이 녹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고체랑 거꾸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애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기체 분자들이.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그러면서 용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관 지금 보시면은 A와 B에 탄산음료가 들어있어요.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어요. 그런데 A 시험관은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넣어놨고요. B 시험관은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럼 온도를 비교하면요. 뜨거운 물에 넣어준 게 얼음물에 넣어준 것보다 온도가 높겠죠? 자, 그러면은 온도는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A 시험관에는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녹아있는데, B 시험관 같은 경우는 뜨거운 지금 물 속에 들어있어. 온도가 높죠? 그래서 얘는요.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이 기포가 뭐예요?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이산화탄소 기체잖아요. 그쵸? 녹지 못하고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기포가 뭐라고요? 녹지 못해서 빠져나오는 기체라는 거예요. 기포가 많을수록 용해도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기포는 누가 더 많이 발생했어요? 용해도가 낮은 뜨거운 물이 용해도가 높은 차가운 얼음물보다 많이 발생했어요. 기포는 뭐라고요? 녹지 못해 빠져나온 기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압력 볼게요. 압력, 우리 재호야, 음료수 마실 때 뚜껑 열어두는 게 김이 잘 빠져? 아니면 뚜껑 닫아두는 게 김이 잘 빠져? 열어두면 김이 잘 빠지죠? 왜 그러냐? 뚜껑을 열어버리면은 닫을 때에 비해서 이 안에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고 뚜껑을 닫으면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과 외부 대기 압력까지 더해져서 이 용액에 작용하는 압력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 뚜껑을 닫지 않으면 압력이 원래 그 뚜껑을 닫았을 때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기체가 슉 하고 다 빠져나오겠죠. 기포가 되면서. 그래서 압력은 뚜껑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높단 말이야. 용액에 작용하는 압력이. 그러면 압력이 높을수록 애들이 못 나가게 찍어 눌러주잖아. 그쵸? 용해도는 그래서 이 뚜껑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높다는 거고. 그러면은 기포는 뭐야? 녹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기체이기 때문에 기포가 많을수록 용해도가 낮다. 그러면 뚜껑을 열은 B가 A보다 용해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은 기포가 엄청 많이 나오죠. 갑자기 열면은. 그러면서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거품이 생긴다. 거품이 생긴다는 거는 갑자기 기체가 엄청 많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쵸? 자, 요쪽에 우리 아까 전에 온도에 대해서 했던 것도 얘가 있어. 자, 우리 여름철에 물고기 있죠, 물고기.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수면 위로 뻐끔거려.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에서 주둥이를 뻐끔거린다. 이건 왜 그래? 자, 여름철이야. 물고기가 수면에서 주둥이를 뻐끔뻐끔한다. 왜 그러냐면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어.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기체가 부족해졌어. 그래서 여기 산소 기체가 녹아있는 게 빠져나가니까 물고기가 숨을 잘 못 쉬어서 어떻게 됐어? 수면 위로 뻐끔거리면서 호흡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은 컵에 물을 담아요. 컵에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우리 그러면은 물 속에는 당연히 공기 있죠, 공기. 공기도 물 속에 녹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은 컵 내부에 작은 공기방울이 생긴대. 기포가 생긴다는 얘기죠? 기포가 생긴다는 얘기야, 공기방울이. 자, 이거는 무슨 말이야? 햇빛에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해가지고 공기방울, 기포가 형성되면서 녹아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겠고요. 자, 수돗물을 끓여가지고 소량의 염소기체를 제거한다. 우리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해 염소기체가 녹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끓여 온도를 높인 거죠. 온도를 높이니까 녹아있던 기체의 용해도가 역시 감소하면서 녹아있던 염소기체가 빠져나가죠.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잠수부 이야기. 자, 깊은 바닷속에 잠수부가 있어요. 잠수부가 있는데 물 위로 갑자기 확 올라오게 되면은 이 사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잠수부가 물 위로 갑자기 올라오면은 우리 참고로 얘기하면은 물기둥 10m당 1기압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한 40m 이상, 40m 아래로 내려갔다고 쳐. 그럼 얘는 몇 기압을 받는 거야? 몇 기압밖에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5기압. 아우, 똑똑하지. 그치? 대기압이 1기압이 있는데다가 40m니까 4기압을 받잖아. 그럼 얘는 5기압의 엄청난 기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기압이 높으니까 혈액 있죠? 혈액 있을 거 아니야. 이 혈액에, 혈관에 혈액이 있을 것이고, 혈액에 질소라든지 산소와 같은 여러 공기가 녹아 있겠죠.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들이 녹아 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확 올라오면은 기압이 확 낮아지죠. 그러면서 여기 녹아있던 기체들이 어떻게 돼요? 녹지 못하고 뭘 형성하겠어? 얘네들이 뽀글뽀글뽀글 녹지 못하고 갑자기 기포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기포가 막 거품처럼 되는 거야.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혈관을 막는 거야. 자, 혈관을 막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우리 내장 기관이라든지 뭐 뇌혈관 막으면 더 큰일 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생기는 게 뭐야? 잠수병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관들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 잠수병에 걸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관련된 얘기냐?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면은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것에 예가 되겠죠.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게 있었어. 영화에서 뭐가 있었느냐면은 깊은 곳까지 이제 얘가 잠수를 했단 말이야.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근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친구가. 근데 얘가 자꾸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산소통 메고 이렇게 잠수를 해서 들어갔더니 얘가 이제 쓰러져 있는 거야. 얘가 산소 뭐 호스 같은 게 찢어져서 얘가 산소가 없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하고 이제 산소를 이제 나눠 끼는 거야. 하나 가지고 얘 줬다가 좀 있다가 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얘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살리려고 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10m당 한 번씩 쉬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씩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확 올라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얘를 살리고 뭐 죽었다 뭐 이런 영화 내용이 있어요. 막 코피가 나고 그러더라니까,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용해도에 관련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은요. 20도씨에서 물 50g이에요. 물 50g에 황산물이 35를 넣은 거야. 35g을. 그랬더니 25g이 녹지 않고 가라앉았대. 그럼 몇 g 녹은 거야? 35g 넣었는데 25g이 녹지 않고 가라앉았으니까 10g이 녹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용해도를 구하래요. 용해도의 정의가 뭐야? 용매 100g 기준이죠. 용매 100g의 최대로 녹는 용질의 g수야. 그럼 20도에서 용매 물 50g에 용질이 몇 g 녹았어? 10g이 녹았죠. 용해도의 정의는 용매 100g 기준이니까 용매 100g일 때 녹는 용질의 질량이 바로 뭐가 돼? 용해도가 되겠죠? x는 20이야. 그렇기 때문에 용해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g은 아니요. 용해도는 20입니다.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30도씨의 물에 어떤 고체 물질을 녹여서 포화 용액 300g을 만들었다. 우리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 플러스 용질의 질량이 될 거예요. 그쵸? 용매 플러스 용질이 지금 30도에서 300g이란 얘기야. 자, 이 포화 용액에 녹아있는 고체 물질이 60g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지금 60g이 이렇게 녹아있다라는 거야. 그럼 용매가 몇이야? 용매 몇 g이야? 240g인 거야. 그럼 용해도를 구하래. 항상 용해도는 용매 100g이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매 240g일 때 녹은 용질이 60g이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용매 100g일 때 녹는 용질의 질량이 x가 되겠죠. 지금 240의 4분의 1이 60이니까 100의 4분의 1이 계산해주면 비례식 해주면 25g이 나오는 거야. 즉 용해도가 25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짬뽕. 자, 3번 문제. 60도 물 50g의 질산칼륨을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이 포화 용액의 질량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60도. 자, 60도일 때를 봐야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 60도에서 용해도가 109라는 거는 뭐야? 자, 얘가 용매가 100g일 때 용질이 109g이 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용매 100g일 때 용질이 109g이 녹으면은 우리 지금 문제에서 물 50g 물어봐주고 있으니까 용매가 50g일 때 녹는 용질이 얼마냐? x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109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2분의 109니까 계산을 해주시면은 54.5g이 나와요. 그죠? 절반 녹는 거니까 109의 절반만큼밖에 못 녹으니까. 그러면은 포화 용액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포화 용액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 플러스 용질의 질량이잖아. 용매가 아까 몇이라고 했어? 50g이라고 그랬잖아. 예. 그 다음에 지금 녹을 수 있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 54.5g이잖아. 그러면은 104.5g이다.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거죠. 이게 정답이죠.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40g의 질산칼륨 포화 용액 326g이 녹아있는 질산칼륨과 물의 질량을 구하시오. 항상 요 표를 우리가 유심히 보라 그랬어. 자, 40도에서 용매 100g에 용질이 63g이 녹으니까 지금 요 포화 용액의 질량은 163g인 거야. 그쵸? 포화 용액의 질량이.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163으로 나눠줘. 자, 163으로 나눠주면은 이거는 2배 용액인 거야. 2배 용액인 거지. 그러면은 물도 몇 배야? 용매도 2배인 거야. 용매가 200g이다. 자, 용질도 2배 있는 거야. 용질은 63 곱하기 2 하면은 126g이다. 총 326g이 이게 뭐야? 포화 용액의 질량인 거죠. 답은 뭐야? 질산칼륨의 질량은 126g, 물의 질량은 200g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맞겠죠, 그쵸? 자,